이번에는 소아 중이염입니다, 여러분. 소아 중이염. 자, 소아들한테 중이염이 많다는 거는 흔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때 소아들한테 흔한 원인이 그 중이관, 그죠? 중이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관이라고 하죠. 또는 더 보편적으로 뭐라고 한다?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죠. 이 유스타키오관, 이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짧고, 그 다음에 곱고, 그리고 넓기 때문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 입에서 자다가도 그냥 띡 튀어나와야 돼. 이관 나오면 짧고 곱고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짧고 곱고 넓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 주로 많이 생기냐면요, 소아중이염은 6개월에서 2세, 2세니까 24개월을 말하는 거죠. 24개월 사이에 잘 생긴다. 그리고 또 이 중이염이요, 간접 흡연, 이런 경우에 중이염 빈도가 더 높대요. 간접 흡연 또는 인공 영양화, 이런 애들한테 빈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중이염이 생겼을 때 이 중이관에, 중이관, 이 코하고 귀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 있죠. 이 관에 분비물이 자꾸 고이면 더 아프고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럼 이쪽에 고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이가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웠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도 중이염이 좀 있었다는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면요, 앉았을 때는 별로 심하게 안 했는데 잔다고 밤에 누웠을 때, 아기가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막 칭얼대고 울 때가 있어. 왜냐면 머리를 낮추면요, 그쪽으로 그 분비물이나 액이 고이게 되거든요, 중이관에. 그래서 이 중이염이 안 생기려면 상체를 높여야 돼. 그래서 상체를 높이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중이염인지 유행성 이하선염인지는 뭐를 보면 돼요? 새콤한 음식을 먹여보면은 아이가 중이염일 때는 새콤한 걸 먹여도 뭐 특별히 더 아프다 그러진 않는데, 유행성 이하선염은 어땠습니까? 새콤한 걸 먹었을 때 더 많이 아파하죠. 그게 유행성 이하선염이죠. 그리고 또 이 중이염이 생겼을 때는 분비물이 만약에 나오는 중이염이면 아기 체온을 어디로 재야 됩니까? 직장으로 재겠죠. 일반적으로 소아들은 고막 체온계가 좋으나 소아 중이염으로 삼출성 분비물이 있다. 분비물 진물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럴 때는 귀로 잴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는 어디로? 직장 체온계로 잰다 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치아 위생입니다. 치아 위생. 자, 치아 위생은 언제부터 할까요? 유치가 나면서부터. 그죠? 치아 위생을 시작하는 시기 하면은 유치가 나면서부터다. 이때 유치가 어떤 치아가 가장 먼저 맹출돼요? 하악류 중절치라는 게 맹출되죠. 자, 이게 나오면서부터다. 그리고 이때 이가 나면 애들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럼 수건으로 어떡할까요? 닦아주는데 마른 수건 말고 젖은 수건으로 좀 닦아줘라. 잇몸도 좀 자극 주고 닦아줘라. 그리고 또 이때 조심합니다. 칫솔을 쓸 수 있어. 칫솔이 가능한 시기 하면은 6개월이에요. 6개월. 유치 나면서부터 쓸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유치가 나면서부터 아기가 칫솔을 써요? 왜 못 써? 엄마가 닦아줘도 칫솔을 쓰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쓴다는 말 안 했어. 칫솔을 쓴다 이런 말 나오면 영아기부터 할 수 있어요. 영아기부터 칫솔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혼자 칫솔을 쓰는 시기, 이렇게 물으면 영아기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 하는 건 언제다? 적으세요, 여러분. 4에서 6세. 4에서 6세 때 혼자 칫솔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충치가 안 생기게 하려고 불소 양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불소 양치도 언제쯤부터 언제 정도까지 한다? 6개월에서 12세. 불소 양치도 6개월에서 12세 정도 때 할 수 있다. 유치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불소의 농도는, 양치할 때 불소의 농도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할 때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가 있는데, 매일 할 때는 적으셔야 되겠죠? 0.05.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 매일 할 때는 0.05.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애 첫 구강검진, 태어나서 구강 첫 검진은 언제 스타트하는 게 좋다? 18개월에서
29개월 첫 검진은 18에서 29개월이 좋겠다. 그리고 충치 예방해야 되겠죠. 그럼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때 예방은 앞에 빠졌지만 여러분 충치 예방입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되겠지. 탄수화물이 당이니까 적게 먹고, 그 다음에 간식도 어떻게 하고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물이 좀 많이 나오는 음식이 음식물을 씻어내주는 역할을 해서요 충치에 좋아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 식품은요 물기가 많아서 음식물이 씻겨 내려갈 수 있어서 좋아요. 과일, 야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그리고 인, 칼슘 이런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단백질, 인, 칼슘 이런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아투약입니다. 유아들한테 투약할게요. 자, 투약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점적기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상체를 반드시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라. 상체를 상승시켜라. 그리고 쓴 약은 어떻게? 달다고 속이면 안 된다. 그리고 투약하고 나서는 칭찬하라. 그리고 5번에 스스로 삼키도록 해야지, 입안에 넣고 나서 코도 막아고 콧구멍 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애기 막 꿀꺽 삼키게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면은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한다? 스스로 삼키도록 격려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쓴 약은요 과즙이나 꿀물에 섞어서 먹여라. 그리고 7번 손 씻고 나서 투약을 하라. 그 다음에 8번 먹은 약을 만약에 토했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의사 처방을 받을 건데 상황을 몇 개를 한 번 더 본다면요. 약 먹은 직후에 바로 토했어요. 약 먹은 직후에 바로 토했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조금 바로 지금 주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구역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약 지금 주면은요 구역질 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약까지 또 토할 수 있어. 지금 먹은 것까지도 약까지도. 그래서 조금 진정시켜야 되겠죠. 구역질 반사를 좀 진정시켜야 되니까 토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직후니까 그렇게 주고요. 20분 정도 지나고 주고요. 만약에 약 먹은 다음에 20-30분이 지나서 토했다면은요. 이때는 어느 정도 일부는 흡수됐기 때문에, 일부 흡수가 됐기 때문에 투약을 하면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투약하지 않겠습니다. 사례가 약 먹은 직후에 바로 토했을 때는 한 10분, 20분 있다가 주고, 약 먹은 지 한 20-30분 지났으면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약을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방접종입니다. 여러분 예방접종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에서는 엄청나게 예방접종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예방접종 부분은 한번 꼭 빨리 눈도장을 찍으세요. 빨리 한번 훑으세요. 그럼 예방접종 전에 하는 거, 예방접종 전에 주의사항,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주의사항 알으셔야 되겠죠. 그럼 예방접종 전에는 어떡합니까? 전날 목욕을 하는 거죠. 전날 목욕하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당일날은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목욕을 하면 X 금지라는 거. 여러분 접종 당일은 목욕을 금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방접종 후 옆에 3번에 있죠. 접종 당일은 목욕을 X 금지란 말 적어두세요.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예방접종 첫날 체온을 재어봤을 때, 전에 체온을 재어봤을 때 만약에 열이 나, 그럼 이 아이는 뭔가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떡한다? 연기하겠다. 왜?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몸 안에다가 생균, 사균, 톡소이드 이런 걸 일부러 항원을 넣어주는 건데, 이 아이가 열이 나서 감염성 질환이 있다면 또 거기다가 또 이물질을 넣어주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환격이 되잖아요.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열이 나면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요, 이거는 균을나 이런 거 외부 항원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을 때 해야 돼. 그래서 예방접종은 컨디션이 회복되면 접종을 하라.
그리고 데리고 갈 때 건강 상태를 아는 보호자를 데려가야지. 아이에 대해서 물었는데 글쎄요 저는 애기 엄마가 지금 직장 갔기 때문에 제가 유치원 그 친구 엄마라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건강 상태를 아는 보호자가 동반하라. 그리고 오전에 접종해야 혹시라도 뭔가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뭔가 응급처치나 손을 쓰기가 좋겠죠. 그리고 예방접종 하지 않을 어린이 데리고 갔다가 잘못하면 그 애한테 주사하고 지금 난리가 나겠죠. 투약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투약하지 않을 아이는 데려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접종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고 나서 바로 집으로 귀가 안 했잖아요. 거기 좀 앉아서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예방접종하고 나서는 20-30분간은 머무를게요. 그리고 20-30분간 머물러 봤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괜찮다 하고는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서 신나게 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귀가를 바로 해. 귀가해서 3시간 정도 더 집중해서 애기 신경 써서 보세요. 보고. 그리고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접종 당일은 과격한 운동 같은 것도 금지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접종 부위는 어떻게 할까요?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해주고, 그죠?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똑바로 눕혀서 재워라. 왜냐 엎어서 재우면 아이의 반응을 볼 수가 없겠죠? 바로 눕혀 재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접종 끝나고 나도요, 한 3일 정도는 좀 신경 써서 관찰을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접종하고 나서 20-30분간은 병원에 머물러요. 그리고 3시간 정도 관찰해요. 그리고 또 3일 정도는 또 관찰해요. 규칙성 찾았죠? 20-30분 3자 들어가지? 20-30분간 머물러 보고 3시간 정도 관찰하고 집에 와서도 3일 정도는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하는 게 예방접종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백신 종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연령대 그리고 이때 연령에 어떤 거 맞는지 적어놨죠. 자, 요거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보시는데 뭐 이게 2개월에 맞아야 될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4개월, 6개월 똑같은 건 일부러 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파란색 글씨 위주로, 색깔 있는 글씨 위주로 한 번만 암기하시겠습니까? 외워주십시오. 자, 출생 후 1개월 안에 있죠. 출생 후 1개월 안에 이때 B형 간염 맞지? 그래서 B형 간염은 여러분 언제 맞아? 3차까지 맞죠. 그럼 B형 간염은 1차는 언제? 출생하고 한 달 안에 보통 태어나자마자 맞거든요. 1차 0, 그 다음에 1개월 때 2차 1, 그 다음에 6개월 때 3차 맞죠? 그래서 B형 간염은 결론 0, 1, 6 해서 0개월, 1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3번 맞는다. 그죠? 3번 맞고 그 다음에 BCG 맞죠? 자, 이때 BCG는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생백신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BCG는 언제 맞아? 태어나서 한 달 안에, 한 달 안이라는 말은 4주 이내에 맞는 거죠. 근데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을 때는 어떡할까요? 출생 즉시 맞아. 왜 4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출생 즉시 맞아. 그 다음 엄마가 B형 간염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아기도 어떻게 할까요? 4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출생 즉시 맞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엄마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다면 1차 때 특징이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하고 B형 간염 백신하고 같이 맞아. 그리고 2차 때, 3차 때는 B형 간염 백신만 맞고요. 1차 때만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하고 B형 간염 예방 백신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 그죠? 기억하실 거죠? 그 다음에 2개월, 4개월, 6개월 때 큰 특징이 있죠. 2, 4, 6개월에 공통적으로 꾸준히 두 달 간격으로 맞는 게 뭐가 있다? DTAP라는 거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말 쉽게 고맙게 나온다면 DTAP는 어떤 감염병 예방 백신인가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겠죠. 어떤 거다? 디프테리아 그리고 파상풍 100일에 이게 DTAP 백신인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폴리오 맞겠습니다. 폴리오는 소아마비 맞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2, 4, 6개월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이런 거 있었지. 그래서 외울 거 없고 B형 헤모필루스, B형 이런 거 나오면은 뭐다? 뇌수막염을 뜻하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다 하는 거. B형 헤모필루스 2, 4, 6개월에. 그리고 또 폐렴을 일으키는 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균이 폐렴구균이거든요. 이 폐렴구균은 예방 백신 언제 맞는다? 2, 4, 6개월에 맞아요. 자, 결론 2, 4, 6개월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맞는 게 뭐가 있다? DTAP 그리고 폴리오 그리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그리고 하나가 더 폐렴구균이라는 거. 요게 2개월, 4개월, 6개월에 맞는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6개월부터요. 만 12세까지 참고로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는 인플루엔자 매년 접종할게요. 그래서 처음 접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첫 접종은 2번. 첫 접종은 2번 4주 간격으로 할 겁니다. 매년 접종할 건데 처음은 2번 할 거다. 참고로 인플루엔자 접종은 언제라고요? 6개월에서 만 12세 때 한다는 거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2에서 15개월 있죠. 중요하죠. 12에서 15개월에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12에서 15개월에 하는 거 MMR 예방접종한다는 거. 그럼 이때 MMR은 어떤 거예요? 홍유풍 3대 예방 백신 같이 맞는 거죠.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백풍진 하는 거. 요 세 개를 3종 세트를 예방하는 게 뭐라고요? 홍유풍인 거죠. 홍유풍. 되셨습니까? 자, 요거요. MMR과 수도 전부 다 뭐다? 생백신이에요. 그래서 생백신이고 12에서 15개월에 한다는 거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뭐도 하냐면요. 요 밑에 B형 헤모필루스 적혀 있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4차는 제가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4차예요. 원래 이거 언제 맞아요?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3개월, 그리고 12, 15개월에 4차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참고로 하더라도 12, 15개월에는 MMR 수두 이거 맞는다는 거. MMR 수두 예방접종 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에서 23개월 있죠. 12에서 23개월. 자, 12에서 23개월에는 어떤 거를 한다? 이때는 일본 뇌염 그리고 A형 간염, 일본 뇌염과 A형 간염 12에서 23개월 되셨습니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요. 만 11에서 12세. 만 11에서 12세. 자, 이때는 어떤 예방접종 이루어집니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적어놨죠. 이거 일명 뭐예요? 예방접종이라고 했죠. 예방접종. 이거 HPV 예방접종. 어떤 거 유발하는 거야? 자궁경부암 일으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예방 백신을 언제 맞는다? 만 10일에서 12세 때 맞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언제라고요? 10일에서 12세. 그러면 자궁경부암 접종은 접종이 아니라 죄송해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은 만 20세. 자궁경부암 접종은 만 10일에서 12세. 이때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색깔 있는 거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지금 요 안에는 생균, 사균 이런 말을 계속했는데 생균, 사균 하는 이 말에서 생균 알아둡시다 여러분. 생균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은 여기에 적힌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인플루엔자는 생사가 다 있었어요.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고 일본 뇌염도 생균도 있고 사균도 있었죠. 그래서 생균하면 홍유풍, MMR 생균,
BCG 생균, 수두 생균, 그리고 또 탄저, 광견, 황열 생균, 인플루엔자 생사, 그 다음에 일본 뇌염도 생사 다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요거 알아두십니다. 봐주실 거.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외워주세요.